중장년 취업 자리가 보장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국민 자격증이다. 별도의 시험 없이 인터넷상에서 수업만 들어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2020년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격증을 취득했었다. 현재 자격증 취득자는 100만을 넘어섰다.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이 취득하는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법이 제정되었다.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생긴 이후 실습시간, 세미나 시간 모두 대폭 증가하였다. 현재 직장인이 일과 병행하면서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당장 일하기도 바쁜 직장인이 온라인 수업은 쉽게 들을 수 있다고 쳐도 실습과 세미나 포함 190시간을 3개월 내에 채우기 상당히 까다롭다. 대부분 평일에 채워야 하는데 실습은 고사하고 주말에 운영을 안 하는 기관이 부지기수다. 코로나 유행 이후 실습처 문제로 난감해하는 실습생들의 처지를 악용해 실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청소나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월급은 박봉이다. 모든 월급은 국가의 돈,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 세금에서 월급이 나오다 보니 보너스를 받아도 일부는 세금으로 나간다. 정규직 기준 세전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초봉을 받고 시작한다. 일반적인 회사처럼 승진하며 연봉 상승보다는 공무원 방식의 호봉과 급수로 월급이 정해진다. 1호봉이 오를 때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오른다. 공무원처럼 급수는 1급부터 7급까지 나뉘어져 있다. 급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정도라 격차가 크지도 않다. 하는 일은 많은데 돈벌이는 평범하다는 평이 많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회복지사 특성상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럴수록 팀원끼리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 시설이나 복지관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존중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 사람이 많기에 선한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직장 내부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적은 편이다. 갑질을 비롯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부서에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폭넓은 황금 인맥을 갖출 수도 있다. 이걸 활용해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다가 부대표, 동대표 또는 시의원으로 전향을 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다.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쉽게 취업이 된다는 광고는 믿지 말자. 박봉이지만 취업의 장벽도 높은 게 사회복지사 현실이다. 관련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서 미친 스펙을 갖춰서 나온다. 꿀리지 않게 기본적인 스펙은 갖춰야 중간은 간다. 운전 실력과 컴퓨터 활용은 기본이며 전공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따는 게 좋다. 나이가 많다면 취업에서 불리하지만 40대 50대도 충분히 취업 가능한 게 사회복지사다. 나이가 있다면 취업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중요하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뽑는 복지기관이 있다. 취업하기 전에는 직접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경험해보고 느낀다면 사회복지사 현실을 알 수 있다. 일부 복지관에서는 봉사활동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취업 관문에 통과했다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취업해 실제로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몸 쓰고 머리 쓰고 마음 쓰고 다 해야 한다. 사업 프로그램 제작하고 거래처 확보하고 후원자 찾고 작업장 보조하고 재활 교육 및 훈련도 시켜주고 클라이언트 상담도 직접 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흐름에 따라 대처해야 하므로 행정은 물론 법 지식도 요구할 수 있다. 심지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관리해야 한다면 심리학을 비롯한 임상 관련 지식도 필요하다. 복지관 서비스 평가에 맞춰 설문지 작성이나 통계 처리를 직접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업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골치 아플 수 있다. 어떤 업무든 자기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배움은 필수다. 많은 것을 도전해보고 성취감 느끼는 걸 좋아한다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을 추천한다.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복지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각종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할 수 있으며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처럼 전문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이나 공단 종사자가 될 수 있으며 국제구호 NGO나 사회복지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에서 일할 수도 있다. 워크넷,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시자빈, 복지넷,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많이 올라오니 자격증을 따기 전 한번 훑어보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해보면 좋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하다. 2급 자격증은 일반 대학, 온라인 대학 상관없이 필수 과목을 들어주면 발급이 된다. 1급의 경우 2급 자격증 취득 후 매년 초에 보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때 신법 기준으로 총 17과목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온라인 수업 16과목과 실습 1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실습 1과목을 주의해야 한다. 실습의 경우 집 근처 복지관에 출근해 직접 일을 해야 한다. 국가에서 지정해둔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복지관에 자리가 남아야 들어갈 수 있다. 직접 복지관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실습할 수 있기에 나의 상황과 복지관의 상황을 잘 고려해 구해야 한다. 우선 원하는 실습처를 구한 다음 교육원 수업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면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교육원 수업의 경우 대학교에 직접 출석해 세미나를 듣는다. 이는 실습 과정에 대한 교육이라 볼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실습 수업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단 한 번만 빠져도 과정을 이수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취업 시 꿀팁에 대한 설명이다. 법인이나 재단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종교를 믿는다면 유리하다. 스펙에 자신이 없다면 필기시험을 치르는 재단에 도전하는 게 좋다. 시험 한 방으로 취업문을 열 수 있다. 자기 고향에서 우선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퇴사율이 높은 직업 특성상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할 사람인지 고향을 보면서 판단한다. 직장이 집에서 가깝다면 매우 유리하다. 사회복지사 취업에 영어의 비중은 거의 없다. 만약 영어에 자신이 있다면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기관에 도전하면 유리하다. 홀트나 월드비전 등 법인 본사 등이 해당된다. 사회복지사 정년은 만 60세고 기관장은 만 65세까지다. 본인이 시설을 설립하면 정년이 사라지니 5년 이상 근무했다면 미래를 위해 직접 복지관을 창업하는 것이 좋다. 훈훈한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인사이트가 담긴 곳이 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온갖 꿀팁과 직업의식의 동기부여까지 된다. 더 나은 복지 세상 사이트를 보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